안녕하세요. 하루 봄봄입니다. 오늘은요, 고덕신도시가 아니라 그 서평택 쪽에 있는 화양신도시에 대한 소식을 좀 가지고 왔어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고 그 일부 정말 핫한 곳 빼고는 거의 다 미분양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투자를 해도 괜찮은가, 그런 거를 많이 물어오시는데 사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뭘 권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가기 마련이고 또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게 어려웠던 때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돈을 버시고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는 어떤 종목에 좀 눈을 돌리는 게 좋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화양 신도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여기에 분양이 좀 있었어요. 근데 다 미분양이 났죠. 이쪽에 이편한 세상, 하이센트, 라시엘로 이렇게 두 단지가 있었고 여기에 제일 먼저 휴먼빌이 분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포레나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는 고덕신도시와 다르게 그 환지 방식으로 택지가 조성이 되어서 민간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도 않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이름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뭐 최근에 이편한 세상도 들어갔고 포레나도 들어가고 하니까 좀 선호도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아파트 브랜드만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사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면도 봐야 되는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제 블로그를 좀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어제 제가 포스팅한 자료인데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 먼저 평택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다. 실제로 평택을 이렇게 보면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 이거는 평택시청에 들어가면 도시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고요. 평택을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서 서부권은 주로 이렇게 물류 관광 도심, 그중에 중심이 되는 도시는 안중, 포승, 현덕 이렇게 세 개의 지역 중심으로 묶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부권은 대표적으로 고덕신도시가 있고 송탄이 있고 남평택이 있고 지금은 고덕신도시에 입주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이쪽에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방이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부권은 이제 움직이고 있죠. 제일 먼저 들어갔던 그 휴먼빌이 공사를 지금 한참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아파트는 2025년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서평택 중심 대규모 배후 도시는 화양지구를 조성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보면 동쪽은 고덕신도시, 서쪽은 화양신도시 이렇게가 딱 중심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화양신도시에 여기는 다른 현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쪽은 솔직히 삼성전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이 서평택 쪽에 포승 국가산업단지나 원정 국가산업단지나 여기 평택항이나 뭐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BIX 요런 데를 주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주요 거점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호재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시면 이게 서해선이고 요 파란색이 KTX 경부선입니다. 여기를 연결을 해주니까 이 노선이 완성되면 평택 서부 지역에서 KTX 고속열차를 타고 번거로운 환승 없이 서울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이동 시간이 약 1시간 40분에서 30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로 인해 서울 및 전국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 서해선에서 KTX로 갈아타면 이렇게 서울로 가는 시간이 30분대로 줄어든다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개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항상 서해안 고속도로 막히잖아요. 우리 뭐 주말에 어디 가거나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이쪽이 굉장히 막히는데 여기를 정체 구간을 10차로로 넓혀서 서평택에서 안산 구간 차선을 넓혀가지고 좀 더 교통량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평택항이 이쪽에 있으니까 물동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로를 좀 개선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일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화양지구를 주거 단지로 놓고 이 왼쪽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국가 산업단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고덕까지 다니기엔 솔직히 너무 멀고 이쪽에 주거 단지가 있으면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조금 그 직주 근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거죠. 여기는 이렇게 산업단지 말고도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라고 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택항 여객터미널도 지금 개장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유동인구가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화양지구에 안중 출장소를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 화양 신도시의 그 도면을 보면 공공청사, 뭐 병원 이런 부지들이 있는데 지금은 평택이 인구가 100만이 안 되지만 차후에 100만이 넘어가면 이제 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쪽이 서구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평택의 중심이 되는 곳은 서평택의 중심이 되는 도시는 아무래도 화양지구를 중심으로 발전이 되겠죠. 화양지구에 안중 출장소를 짓고 있고 그 안중 출장소는 이제 평택이 인구 100만이 도시가 되면 구가 필요한데 구청을 지으려는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점점 팽창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하양지구에 종합병원도 설립을 할 거고, 종합병원이 있어야 좀 사람들이 그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양지구는 이렇게 배후 일자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은 화양지구는 입주를 하지 않아가지고 좀 사람들이 없어서 인구가 늘고 있지 않지만 이제 2025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급속도로 고덕신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규모도 이렇게 큽니다. 여의도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하죠. 그리고 서해안의 거점 도시로 거듭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안중 송담지구나 현화지구가 기존의 구도심으로 이렇게 그 조성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화양지구처럼 대규모로 크게 어떤 공공시설이나 학교나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계획을 하진 않고 일단은 뭐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부분별로 어떤 지구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었었는데 화양지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편의시설을 다 집어넣어서 차후에는 이렇게 송담지구나 현아지구에 사는 사람들도 뭐 고도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화양지구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입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용지 약 20만 평을 계획하고 있고 서평택에서 아마 가장 큰 주거타운이 될 거고요. 초등학교가 4개, 중고교 4개가 들어가서 총 8개의 학교가 지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많이 지어지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또 일자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베드타운이 아니라 어떤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표는 시도별 자료 택지 정보 시스템에서 발췌를 해온 자료입니다. 수도권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지구라는 거죠. 아무래도 규모가 크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고 어,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입주 대란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거점이 될 수 있는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여기는 민간 개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브랜드 네임이 강한 건설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한화 포레나죠. 포레나도 굉장히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영등포, 노원, 광교 이런 데서 그 많이 실적을 올리고 있죠. 제가 포레나 광교 여기를 이제 앞에 공원이 있어서 자주 놀러 가는데 여기 정말 멋있거든요. 진짜 잘 지었어요. 되게 잘 짓는 브랜드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올해 9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좀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일단은 세대주 요건이 없고 세대 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거주지 제한도 없고 처분 요건도 없고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랑 취득세 중과도 2주택까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수요 제한 없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 가능. 그러니까 일단 지금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 무이자로 내고 있다가 입주 때 그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하면서 그때 대출로 다 막던지 아니면 전세를 줘서 잔금을 막던지 왜냐하면 전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리 상승기를 피한 자금 투입 시점이라는 게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입주가 25년 11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약금만 들어가면 25년까지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5년 10월 달에 입주가 들어가면 그때 중도금 대출 무이자 받았던 거를 잔금 대출과 함께 동시로 담보대출로 진행을 하면서 그때 대출을 일으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2025년이잖아요. 대출을 지금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 LTV, DSR 조건도 있지만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많이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이때 가면 금리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낮아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금리를 유지하면 거의 IMF급 수준의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거의 지금 채권 시장이 많이 힘들잖아요. 금리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PF 대출을 일으키기도 어렵고 PF 대출이 어려우면 건설사에서 건설을 하지 못합니다.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겠죠. 건설사가 짓지 않으면 집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에서 이게 좀 역설적이긴 한데 최고의 호재는 공급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금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지만 결국엔 이 금리로 인해서 그 자금이 경색되고 건설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인구는 꾸준히 모이는 곳은 계속 모이고 있고 사람들은 집이 필요한 곳에 계속 수요가 들어올 겁니다. 더구나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이렇게 계속 늘고 있잖아요. 각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고덕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입주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팍팍 늘고 있는데 여기 한덕면이나 여기 안중읍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입주도 없었고 여기는 현재 가면은 그냥 허허벌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앞서 설명드린 모든 그런 입주 계획들이 다 진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입주를 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도 많은 인구가 들어오겠죠. 공급 물량을 한번 보실게요. 경기도 평택시를 보시면 여기는 아시죠? 아실 프로그램 우리 많이 쓰는 곳. 여기 보시면 이렇게 2025년 11월 달에 포레나 화양 995세대, 이편한 세상, 여기 하이센트도 916세대, 라시엘로 1063세대. 이걸 다 합하면 한 4,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요게 2025년 하반기에 거의 다 한꺼번에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전월세 맞추는 거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분한테 권하냐면 이 영상을 뭐 많이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조회수가 적게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쪽에 일자리가 있고 실거주를 좀 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들어가서 줍줍을 하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잠실에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가 입주할 때 그때 전셋값이 엄청 저렴했잖아요. 한 번에 공급이 쏟아지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4,000세대 이상이면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받아서 잔금을 해야지 이런 생각은 그때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살짝 위험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때 대출을 일으켜서 잔금 대출을 받으면서 내가 직접 입주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입주장이 조금 정리가 되면 한 2년 정도 살고 이제 나중에 다른 좀 더 상급지로 가시거나 그쪽에서 좀 평수를 같은 동네에서 넓혀 가시거나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적인 면을 보시면 이 가격표인데요. 주로 여기는 29평, 33평, 이제 39평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타입이 33평형이죠. 보통 중간층 이상을 보시면 여기가 가격이 4억대 중반이에요. 30평대가 4억 5천, 4억 5천. 그래서 이 가격이 정말 괜찮은 가격이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뭐 미분양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가격이 결코 싸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고덕신도시에 있으면서 현재 급매로 나오는 좀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들이 지금 6억대 한 중반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33평이 고덕신도시에서 6억대 중반의 급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화양신도시의 메인 입지에 있는 시범단지급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분양가가 33평이 4억 5천대라면 지금 고덕신도시의 33평형의 급매와 거의 2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고덕신도시에 있는 현재 청약이 아닌 일반 아파트를 사게 된다면 당장 현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뭐 전세를 끼고 사거나 아니면 대출을 일으켜야죠. 근데 요즘 대출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급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출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대출을 일으키는 시점은 2025년 11월 달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보다는 금리가 낮아져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고덕신도시에도 급매가 나오고 있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가격이 멈춰 있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조금 더 떨어질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와 비교했을 때 여기 지금 화양신도시의 메인 입지에 있는 이 포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33평의 분양가가 4억 5천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가격이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새로운 현장이 많이 생기겠죠. 앞으로 새로운 현장이 많이 생기면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서울에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조합에서 공사비를 올려준다고 해도 시공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사비나 자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화물연대 파업하고 있잖아요.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발생하는 비용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거는 바로 분양가와 직결이 되는 요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현장이 나오면 계속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현장은 분양가가 지금 이렇게 픽스가 되어서 나와 있고 앞으로 나올 다른 단지들은 이거보다는 높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도를 봤을 때 이 현장은 화양지구에서 뭐 시범 블록이라고 말을 붙였잖아요. 어딜 가나 시범 단지가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그 지구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 화양신도시의 포레나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가장 좋습니다. 위에 휴먼빌하고 포레나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 화양신도시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단지들도 많이 생기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가격을 리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멀리 보면 보유를 하고 있으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보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취득을 하실 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겠죠. 단타를 원하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위험하고 가격 상승의 속도가 더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아무것도 없고 고덕신도시처럼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러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 2년 안에 내가 시세 차익을 보겠다. 이런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2025년에 입주를 할 수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집이 너무 많거나 이러신 분들은 또 취득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평택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아주 미래가 밝은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유입이 되는 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 느끼는 거는 그만큼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도 어떤 상가 분양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입지가 좋은 상가인데요. 평당 분양가가 1억이 넘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앞으로 나올 금액에 비해서는 저렴하다라는 설명을 주고 가셨거든요. 그 말에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앞으로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공사비 계속 올라가고 그런 거는 모든 분양가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 2년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금이 있거나 조금 투자에 생각이 있으시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궁금하시면 전화도 주시고 하셔서 남들이 다 조용할 때 기회를 엿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